저도 이어서 네. 한 말씀 드리자면, 발제문을 보고 정말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평가에 있어서는 바로 어디를 향할 것인가, 바로 방금도 장민 형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남한사회에서 남한에 대한 우리 좌파운동의 평가 이런 것들을 보자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바로 정치운동에 대한 평가. 과거 굳이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민주정당 평가, 그 안에서 각 정파들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그 운동에서의 평가들,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관점,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전제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앞으로 과연 가능한가, 여전히 남한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근래에 대한 이 수구 냉전, 이 윤석열 이 참패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이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좀 포괄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유럽 공산주의 운동도 실패했고, 중국은 별로 발제에서는 크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국도 실패했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를테면 한국에 일정 사회 변혁을 하는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은 어떤 방향을 잡고서 나가야 할 건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오늘 다만 전문가들이시니까. 불러주세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해도 잘 들려요. 고객님 마이크를. 저는 소감 주셨습니다. 네, 소감. 저는 그러니까 언어 부분 조금 문제 좀 부족한 거가 좀 많아서 정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한국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법 때문에도 뭐하고 공산주의, 인도같이 이렇게 제3세계를 좀 비교한다 그러면은, 인도에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아주 크고, 당으로 액티브하는 사회이고, 한국은 반대로 지금 냉전이랑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사회라고 지금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 패배,
failure가 그게 뭔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위기와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상황의 느낌으로서 지금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특별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 아직 저한테는 맥락 it's not clear. 저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데 거의 뭐 서양 쪽 보면은 진짜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죠. 맞아요. 너무 반 스탈리니즘이 서양 좌파, 특별히 뉴 레프트의 그 길로 가서 진짜 International Communist History를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 그거 뭐 반대, 그거 대비로, 잘 봐야 되는 거. 그건 확실히 이해하는데, 그거 외로서 진짜 지금 혁명적인, 지금 우리의 위기에서, 보고 있는 위기에서 이 공부가, 이 역사가 뭐를 줄지 모르겠네요. 뭐, 유럽에 아직도 뭐 공산주의 몇 개 남았다. 여기 아직도 정치 불려면은, 어디가, 왜 여기에는 공산주의 있고 없고, 그 바탕을 당연히 중요하고 그걸 주는데, 왠지 지금 진짜 패시즘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게 맞아. 그 역사적인 루트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를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그 주제로서의 보기로는 저는 그게 아직 좀 새로워요.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더 배우고 더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렇게 할게요. 방용도 선생님 계시죠? 들려요? 안 계시나? 방용도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일단 네. 답하고 네, 그러니까 간단히 아니라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답부터 하면 좌익 공산주의 흐름은 이제 어쨌든 그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하나의 사조 내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고 그러니까 좌익 공산주의가 이제 주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경찰할 만한 가치가 그게 좀 헷갈렸어요. 좌익 공산주의가 뭐예요? I don't understand what's 좌익. 카운스 커뮤니즘. Council communism. I don't understand. I don't know what that is.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좌익 공산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서 네.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당과 소비에트가 있다 그러면 네. 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소비에트가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그게 그러니까 좌익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제 당 중심이 아니라 카운슬 소비에트라든지 뭐 레테라든지 어쨌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무정부주의 계열의 주장과 좀 닿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국의 농도는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판으로는 이제 유의미하지만 이게 이제 운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이게 이제 사상일 때 사상 서클에서 정치 서클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당과 대중운동 이런 식의 발전 단계를 갖다가 러프하게 건너뛰기도 하고 한다 그러면 좌익공산주의는 서클운동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운동, 사상운동일 수는 있지만 정치운동조차도 일관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제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소비에트냐 당이냐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연구 거리다. 연구 대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토론은 종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당으로 다 정리됐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러시아식으로 하면 소비에트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무력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제기한 문제는 남는 주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운동으로 그 서클 운동이었으니까 서클 운동으로 끝이지. 실제로 대중운동 낸 정치운동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평가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쌤이 한 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국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대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는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그 주체들이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체들이 이제 모아내는가 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아이디어는 그냥 중립화 평화 방안, 중립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단순한 중립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는 자본주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이제 중립화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기를 좀 꺼내기 싫은 이유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답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안으로 구성은 가능한데 그 각계의 정파들이 비판하는 상대방이 비판하면 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쪽 주장이 남쪽 주장이다. 그거는 사실 서로 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뭔가의 이제 그 타협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적대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다 이제 프로파간다니까. 근데 그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훼손되고 협력하려고 할 때 이제 저는 기존 그 남한 리버럴 정권들이 정말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제 그 플랜들이 그러니까 이게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통일 방안이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그냥 타이틀만 붙이는 그런 식의 타협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가 우선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통일은 최종적인 결과이고 그다음에 그 형태는 여러 가지 윤택수가 열어두는데 이제 저는 중립화 방안들이 가능한 아이디어다. 근데 그걸 갖다 거꾸로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측면까지 확장하는 것도 재밌는 실험이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네? 아직 안 끝났죠. 네. 조금 더 반응이 큰 소리가 다 들리게. 추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끝나고 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좀 진단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막연하게 보게 되면 진짜 지금 너무 아메바적 형태라 사회운동들이 파편화된 수준 정파들도 그렇고 이게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대단히 힘든데 제가 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다시 지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 미래를 얘기하는 운동들이 얘기할 때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주제라고.
동일한 주제를 현대적 버전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고. 아까 앨리스 쌤에 대해서 답을 주자면, 왜 이거 하고 그거 현재 왜 이제 이게 필요하냐 그랬을 때, 본질적으로 이제 아까, 소련 사회주의 문제? 기존 사회주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상하고 지금 체제를 갖다 그냥 바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권을 어떻게 잡고 난 다음에 사상 갖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상의 운동을 추동했고 그 운동의 성과로, 정권을 잡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국가 군까지 확장돼서 이제 뭐 인구나 지리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련에 살지는 않았어도 이제 거기서 착한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하고 동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문제에 이제 국제공산주의는 우리 아직 혁명 전이니까 우린 책임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전체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세련되고 쉬운 언어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안 믿거든, 사람들. 믿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는 다르다 그러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하는 짓이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평가를 하면서, 저는 이 재평가 스타트인데 하면서, 명료한 지점들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좌파들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합의가 쉽진 않은데, 이제 그런 선들을 어느 정도 이제 줘야,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경계선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이들이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론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다 이제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에서 다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시스템에서 변화들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로봇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때 문제의식도 지금 현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지 표면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더 계속 이제 레디컬하게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당을 만들자 그랬을 때, 레닌이나 소련 모델 똑같은 그 당을 만들자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당을 만들 거지? 그러면 지금의 이제 소위 리버럴이나 그런 당을 만들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당을 갖다 이제 재구성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 이제 좀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도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표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챗 GPT를 한테 이제 질문을 넣어서 좀 깔끔하게 좀 복잡하긴 할 텐데 하는 게 어떤가.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파라메터가 되게 중요하죠. 파라메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단계를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보이잖아요. 네. 이 정부의.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도 노동운동 갖다가 지금 우리 자체에서 보자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노동운동사 같은 경우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3인주의하고 공산주의 싸움에서 대체도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계급투쟁적 관점의 노동운동이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공산 비주류였고, 결국은 이제 그 노동운동 내에서의 해방 전망을, 그 옛날 방식들은 다 이제 어쨌든 그럴듯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새로 봐야 되죠. 특히 또 이제 지금 상황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노사 관계를 갖는 데는 지금 중국? 근데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제조업이 글로 갔으니까 제조업 중심에 따라서 노동운동 중심 갔는데 지금 거기는 총공에는 3억 2천만이에요. 중화총공의 조합원 수는 3억 2천만 명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아니지 공회지. 공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준당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 저임금 뭐 중증자 착취 구조 그러니까 기본 노동권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노동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그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법이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은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도 또 혁명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혁명을 봤는데 혁명이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적인 지금 불신은 혁명은 좋아. 마음 같은 혁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온 혁명 결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대차별표 써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땡기지 않는다고. 왜냐면 혁명한 다음에 그놈이 그놈인데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갖다가 이제 지금 대단히 그 사실에 근거해서 대단히 잘 써요. 잘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논리 전개도 이렇게 분명히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걸 써줘야지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한 칼에 끊어져 있어. 너네 전체주의자야.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해야 돼. 이게 문제거든요. 그 얘기를 갖다 짧게 끊고, 내가 신뢰하면서, 신뢰를 받으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인정받는 얘기를 빨리 만들어야지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는 어느 건 안 되겠지만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줄거리 해야 된다. 그 얘기. 그냥. 여기 선생님이 먼저 얘기한 대로 아까 먼저 얘기하신 대로. 네, 그냥 빨리 할게요. 네, 대답 고맙고, 네, 제가 아까 생각하는 거에서 많이, 좋은 대답이었고, 또 하나는 그냥, 한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한 바 한 몇 달 전에 특별히 이 신냉전, 거의 악화하면서 이거를 알게 돼서 좀 놀랐어요. 아직까지 한국의 한국 전쟁, 얼미스티스, 피스 트리티, 그게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운동을 애니버서리 한 10년 전인가 전 세계 미국 교포들 그렇고 한국에서 그 운동을 피스 트리티를 만들어자 그 운동이 쭉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그거를 좀 사회, 그러니까 매스로 나가서 그 활동을 하신 분들이랑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놀랐던 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레지스턴스가 그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피스트리를 원하고 하는 사람이 그쪽을 그만큼이라도 진짜 피스트리만 right? 원하는 대중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re's not enough people to even want a peace trea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s where we are in Korea right now. So that was really surprising. So I guess I'm still there. I mean, we're here and I understand. And so here, 여기서 이제 제일 강한 건 중요한 게, right. 여기서 제일 그 세력은 노동운동이죠. Right. So it is the labor movement here, I guess, and 사회운동 그런데, yes, I don't, 조금, 그게 결국, 근데, and then, 또 생각은 이제 또, 그러면은 지금 공산주의 역사를 봐야 되면, 그러면 shouldn't we be looking at Chinese communism, Maoism actually, because it's the one that actually succeeded.
and 지금 그러고 이제 전 세계를 지금 제일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게 Maoism이잖아요, right? So not European communism or left council communism or any of those things, but Maoism. But then, but I take your point about how in Maoism there's no union, there's no labor movement anymore, really. So 그 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는 it's very local. 여기서 우리가 여기 국제적인 여기 어떻게 이게 현실의 중요함이 될 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what we're facing now 지금 맞이하는 fascism, global fascism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미국에 있어서 지금 한국어 다 잊어버리고 왔어요. I'm so sorry. 선생님, 못한 한국어 벌써, 다시 저거에 대해서 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가, 그러니까, 저는 늘, 너무 먼 것 같아요. This is just so far away. And I mean, it's just it feels like it's just, 그거가 처음에 느꼈는데, 근데 그 다음에, of course, 여기서 지금 보면서, 역사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이런 거 보면은 다 패시즘 에라 30년대 역사를 다시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생각이 그 리버럴 패시즘 역사만 아니고 이 역사가 중요하다. 나는 그거 yes, tha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진짜 거의 안 얘기하고 아무도 안 읽는 역사가 이 역사인데 진짜 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 동의해요. 중요합니다. 네, 나는 거기 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동의하고 또 반대는 한국이랑 우리 상황이 너무 멀어서 그 갭을 어떻게 how are we supposed to close that gap?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는. 네,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상. 자. 아니, 저는,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정당을 만들 수가 있냐, 또 그 발전시킬 수 있냐,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1990년대 전후로 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서울지하철 총파업하고 그리고 노동운동한 제 세력들을 모아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그때 전국적으로 출마를 하자 하고 출마를 상당수 출마를 시키면서 저도 서울에 내 지역에 노원을에 출마를 해서 그때 그 당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반성을 하는 게 당에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래도 쭉 개량화되어 가더니 심상정이 당 무슨 당입니까? 정의당. 정의당까지 그럼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진보정당이 의석이 한 몇 명 있는 진보정당이라 있긴 있지만은 사실 그 정체도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러면 이런 혁명적인 세상을 뒤집어 풀려는 혁명적인 이건 소련도 실패하고 중국도 실패했다고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들이 막 등장하고 얘기했는데 그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히 근데 한국에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도 노동당 정도, 민주노동당 정도의 당이라도 그 무상기로 독점적으로 해체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정당이라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냐. 연합을 해야 돼. 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구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추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저도 선배님 하는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우익 정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윤석열, 이 파시즘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러나라고 하니까 자신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똘똘 뭉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헌법을 뒤엎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곳에 반기를 들은 정당이 없어요. 민주당이 과연 할까요? 민주당도 거의 보면 똑같아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꼭 있어야 되고, 진보정당은 소수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려고 길을 열어야 되고, 서로 어떻게 하든지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내일 모레 사실 대선입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에게 우리가 표를 줘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진보 정당들이 서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 시급한 시기에 이런 현안 문제를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누가 추진하든지 노동조합이 추진하든지 뭐 진보 정당들이 추진하든지 이 사람들 통합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 대선입니다. 이런 토론들이 사회운동에 쫙 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조용해요, 한국 사회가. 다 끝났어요? 네. 네, 하시고. 뭐 굳이 뭐 답할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 마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실은 그 국정선지 운동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코민테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냉전 시기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 운동과 이제 대중 운동일 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운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당 운동이 아니라 이 대중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운동도 저는 그러니까 사상 서클 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관심이 아니, 사상 서클이 아니라 이제 계급 운동, 대중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20세기는 물론 좌파만이 아니라 당의 과잉이다. 당 운동의 과잉이. 당이 이제 모든 정치가 닫힌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고, 대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소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소련은 이미 끝났고, 그 모델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끝났던 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모델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모델은 결국은 이제,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표현이 거시기하지만 이제 데모크라시, 우리 표현을 하면 민주주의 심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심화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랑 통한다고 이제 이해하는데,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더 얼마나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더 섹시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당 논의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당 운동의 이제 과잉 결정,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하면 과잉 결정이 문제 원인 중에 하나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이제 이 중에 하나로 뭐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길어지기 전에. 이상입니다. 네, 오늘 원영수 소장님께서 아주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 우리 현실하고 관련 없을 것 같지만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자유운동이죠. 사회주의, 삼인주의부터 이 공산주의까지 전체 자유운동이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처럼 어떤 제도 정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로 못 가고 있으면서 양당제를 뚫지 못하고 소수 세력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축소판처럼 있다. 그래서 뭐 한국의 트로지 뭐 있죠. 국제 볼셰비키부터 해서 IS 있고요. 또 뭐 한국의 기존 공산당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사실은 한국의 스탈린주의 남아 있죠. 한국의 스탈린주의 북의 어떤 주제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력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그 국제 공산주의 궤적을 봤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스탈린주의도 사실 그런 궤적들을 거치고 있어요. 유럽 꼬미니즘 이런 것들이라든지 사실 그렇게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가 유럽 꼬미니즘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어드밴스드 데모크라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의회를 통한 그 혁명이라는 것들이 기존 국제 공산당의 궤적을 한국에 보여주고 있고 좌익 공산주의는 아주 소수로 남아 있지만 하나의 경향성으로도 여전히 있고 해서 아까 한국적 상황하고 오늘 발표한 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만 한국과 그 지금 나온 유럽은 뭐냐면 그 유럽에서는 전체 좌익들이 제도 정치의 주도자로서 집권했거나 집권으로 가는 주도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운동에서 특히 남북이 대립돼 있고 냉전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경영성과 노선에 대한 대립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유의미하고 특히 오늘 소련이라든가 코민테른에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의 관계, 그 다음에 파시즘이죠. 아까 파시즘과 공산주의자의 관계 이런 것들 인민전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파시즘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이 닮아가고 있죠. 윤석열이 그 트럼프를 이 동맹으로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 볼 때 오늘 유의미한 토론이었고요. 다만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고민해보고 뭐 아이디어 차원의 자유로운 얘기는 우리 뒤풀이에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